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명심보감에 대해서 명심보감이 어떤 책이다 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난 편에 공부한 거는 선을 이어가다 개선편과 그 다음에 정기를 공부했죠. 정기,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정기를 공부했고, 오늘의 주제는 효행편. 효행, 그러면은 여러분들 효를 행하다. 오늘 주제는 효행편하고 교우, 사길교의 법우. 효행편과 교우편에 인쇄물이 교우편은 없는데 교우편의 한 구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효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효라는 건 알죠? 요 효의 뜻을 잘 보고, 효의 요 글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요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흑토자 알죠? 흑토 땅에다가 이 지팡이를 짓고 있어. 땅에다가 지팡이를 짓고 있거든. 이해가 가요? 흑토, 땅에 지팡이를 짓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들 위에 있어. 아들 자자죠, 이게. 그러면은 뭐냐? 아들이 지팡이를 짓고 있는 노인을 업고 있다. 그 효자가 아주 재미있게 이루어졌죠. 글씨 뜻이. 이해가 가죠? 요 흑토, 땅 위에 지팡이를 하나 짓고 있는 사람을 아들이 업고 있다. 이게 효자. 벌써 효자 글씨가 이루어진 것부터, 글자 구성부터 벌써 효자가 아주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한자는 뜻이 모아져서 된 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친할 친자네 설명해 줬죠. 그죠? 그런 식으로 뜻이 모여서. 그래서 효는 힘없고 늙고 나이 많은 지팡이 짚은 사람을 자식이 업고 있다. 이런 효의 글씨부터도 벌써 이렇게 딱 요렇게 제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효는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나 하면은 백행지 원이다. 어뜸이다. 이 어뜸 원자거든요. 일백백자 알죠? 100가지 행동에 어뜸이 되는 것이 효다. 즉 어뜸이라는 것은 근본, 뿌리 근자의 본. 자, 근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집에 가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효를 행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한테 징징 짜고 땡깡이나 놓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 공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은 100가지 행동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분이 효다. 그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 쉽게 말하면 효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효는 우리가 모든 행동에 으뜸이 되고 근본이 되는 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나눠줬는 첫 구절에 보세요. 부해생하시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왈이라는 것은 시경, 사서, 상경이라고 들어봤죠. 사서, 노는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 그러고, 삼경이라 그러면은 이제 시경, 서경, 주역, 그걸 상경이라고 그러는데, 시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경에 있는 내용을 공자께서 옮겨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시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여러분들 시 쓰죠? 그 학교에서 백일장 대회할 때 시를 쓰고, 시경이라 하는 책은 그 공자가 살던 당시에 주나라 때부터 춘추시대에 세간에 떠돌던 각 나라마다, 그 춘추시대는 중국의 나라가 엄청나게 많죠. 넓은 나라에. 위나라, 이런 말 들어봤죠. 위풍당당하다.
그 위풍당당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위나라의 신은 당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당하다. 또 조나라라는 나라의 신은 조금 야해. 전부 그냥 뭐 남녀간의 사랑, 뭐 연애 이런 시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풍, 아, 송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시경이라는 책은 공자님께서 그때 유행하던 시 중에서 아주 볼만한 거 395수를 모아놓은 책이 시경입니다. 그래서 시경에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따라 해보세요. 시왈 부해생하 하시고 모해구가 하시니 애애 부모여 생아구로 샀다. 욕보시문인데 호천만극이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친구들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부해생하, 여기서 해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조사 해. 아버지 날라시고 모해구가, 길을 국, 모해구가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벌써 의문점이, 아버지가 날라오셔서 낳은 거는 어머니가 낳았는데, 그런데 이 시경의 시가 쓰여졌던 약 25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사고가 요즘하고 틀렸어요. 그 남자 위주로, 그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국자는 기를 국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시니 애애 부모여.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애자가 반복되는 거는 애애 부모여.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여. 생아구로 샀다. 나를 낳으시느라고 구로 아주 힘들었다. 고생하시고 또 힘드셨다. 생아구로 샀다. 욕보시문인데 욕보 보답한다. 심은 심자는 깊을 심자입니다.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 호천만극. 하늘호 하늘천 없을 만끝 것입니다. 여러분들 극 할 때는 이런 말 들어봤죠? 남극 북극 하죠, 그죠? 남극 북극 알죠? 그 지구의 저 북쪽 끝이 북극, 남쪽 끝이 남극. 그거 할 때 끝을 극자로 끝입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호천만극. 하늘과 같이 높고 높아서 끝이 없다. 그래,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는데, 이 시를 쓰신 분은 아마도 추정해 볼 때 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쓴 것 같지가 않죠, 그죠? 효도를 하고자 하나 이미 부모는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부모님의 그 욕보심은 그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 이미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애애 부모여. 애자를 강조한 것은 슬프고도 너무나 슬프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는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럼 호천만극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그 만극, TV 드라마 봤죠? 드라마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전하,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러잖아. 그런 거는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 끝이 없다. 그 만극이라는 뜻 알겠죠? 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어버이날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볼 사람? 어버이날 노래. 기억이 안 나요? 네.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으라. 이제 기억나요? 네.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으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게 순 우리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 어버이날 노래에 가히 없으라 하는
그 가히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다. 그래서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를 쓰신 분은 아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부모여 슬프고 슬프도다. 지금에 와서 내가 이걸 깨닫고 그 깊고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할 때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된다. 이거 때가 있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자님께서 평생을 추구한 가장 큰 콘텐츠가 뭐냐 하면 콘텐츠가 그겁니다. 효입니다. 효. 그 공자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소개할 때 공자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주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공자님께서 다른 거는 학문을 많이 쌓고 자기가 다 해봤어요. 실천도 하고 다 했는데 공자가 유일하게 실천 못한 부분이 효입니다. 효. 공자님이 왜 이 효를 실천을 못했겠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일생을 두고 제자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할 때 사람의 근본은 백행지 원이다. 100가지 행동의 으뜸은 효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공자가. 그 효라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방법, 이제 그 논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공자님, 선생님, 효가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님이 대답이 다 틀려요. 묻는 사람마다. 예를 들자면은 평소에 몸이 허약하고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가장 걱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제자한테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효라는 것은 말이야. 부모님은 자식이 아플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병약한 친구한테는 야, 너는 평소에 음식도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니는 안 아픈 게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자, 그 사람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공자님, 효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효라는 건 말이야. 부모님 앞에서 얼굴색, 거기는 얼굴색이라고 나옵니다. 논어의 원자는 나오는데 표정 관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너는 말이야.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게 효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질문한 사람은 이 불평불만이 많아. 나와서 뭐 서당에 와서 공부가 열심히 안 되고 뭐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약간의 뭐 그걸 했다고 해서 맨날 집에 가서 부모한테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인상 쓰면서 아버지 오늘 서당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말이에요. 내 오늘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제자한테는 너는 말이야, 효라는 것은 부모님한테 가서 표정 관리 잘하는 것이 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바깥에 와서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는 표정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씩씩하게 웃는 얼굴로 큰 소리로 집에 가서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그러면은 부모님이 기분이 좋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즐겁게 생활하다가 왔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부모님한테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겠죠. 오늘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친구들하고 다퉜니? 뭐 그래서 부모님을 근심을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옵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 위치에 따라서 공자님께서도 효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요즘 그 효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 있나 하면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부모님한테 그냥 좋은 집 사주고 뭐 좋은 차 사주고 이렇게 용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걸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어에도 어떤 말이 있나 하면은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거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냥 공경으로 대하지 않는다면은 네가 애완견을 키우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 논어에도 나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함축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해는 오죠?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심은 가지지 않고 부모님한테 지금 추석이 됐다. 그런데 용돈을 내 형편은 부모님한테 한 5만 원만 드리면 맞는 형편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빚을 내서 돈을 한 100만 원 좀 주면서 아버지 이거 갖고 추석에 많이 쓰세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기분 좋아할 부모가 없거든요. 자식의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식의 형편에 맞춰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만 원만 드리더라도 공경을 다 해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제가 이 추석에 돈을 만 원 마련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 커피숍에 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공경해서 효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라. 그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부모님한테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데리고 키우는 애완견한테 그냥 사료 먹을 거 많이 주면 걔가 좋아하고 따르죠. 그죠? 그 비유를 물질로만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애완견을 키우는 거와 다름없다.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효행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효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심을 가지고 내가 애와 공경심을 가지고 최대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 그것이 효다. 자, 아픈 사람은 안 아픈 것이 효고 표정관리 못하는 사람, 자꾸 부모님한테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 안 내고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효고 또 물질적으로 봉양할 때는 내 수준에 맞게끔 봉양하는 것, 그것이 효다. 이제 정리됐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교우, 요 유인물에 여러분들은 이 교우 편이 빠졌는데 교우라는 것은 사귈 교 버두, 벗을 사귄다. 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벗을 사귀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식 형제는 천계유효, 금난지붕은 일계문이라. 주식 형제, 주식, 술주자 먹을 식자 형제, 주식 형제란 뜻은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줄 때, 술주자 밥식자 알죠?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줄 때 형제라는 것은 친구를 의미합니다. 주식 형제는 천계유다. 이 1000명이나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술 사줄게, 밥 사줄게, 얘들아 모여라 이러면은 1000명이 모여. 주식 형제는 천계유다. 그 다음 천계유대 급난지붕, 위급하다 할 때 있죠. 위급하고 험난하다. 급난, 위급하고 험난할 때 지붕, 내가 위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더라. 일계무다.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줄 때는 1000명이 모였는데 내가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일개무다. 한 명도 안 온다. 그런 이제 교우편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여기 6학년 7명 친구들은 그런 주식 형제의 친구가 되지 말고 금난지붕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그래서 맹자께서 친구를 사귈 때는 친구 사귀는 3가지 원칙을 맹자가 정리해놨어요. 친구를 사귈 때는 이 따지면 안 되는 거 3가지 원칙. 첫째, 불협장. 협은 끼일 협인데 따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오륜 배울 때 장유유사할 때 나이를 따지지 마라. 첫째, 나이를 따지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6학년 친구라도 6학년이라도 이렇게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도 나하고 뜻이 맞고 의지가 같고 생각이 통하고 이러면 그 친구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불문, 나이를 따지지 않고 나이를 따지지 마라. 나하고 이상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같이 뭔 일을 도모할 수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이를 따지지 마라. 2번 불협귀. 불협귀. 두 번째는 귀천을 따지지 마라.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저 친구는 말이야 집이 너무 가난해. 집 가난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인데 그걸 집 가난하다고 안 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천을 따지지 마라. 불협귀. 그 다음에 3번째 불협형제라 그랬어요. 불협형제. 이건 뭐냐면 집안의 배경을 따지지 말라는 거지. 쟤네 아버지가 뭐 검사야, 판사야, 뭐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쟤랑 친구하면 내가 이득을 본다.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친구의 형이 좀 바보가 있으면 어떻고,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께서 친구를 사귈 때는 나이를 따지지 마라. 나이를 따지지 말고 나하고 만 사람. 불협귀. 귀천을 따지지 말고 귀하고 천함을 따지지 마라. 그 집안의 배경을 보지 마라. 친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그 대통령 아들하고 내 친구라 해서 어디 가서 어성가고 남들한테 말이 내 친구 중에 대통령 아들 있어. 이래봐야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진실한 친구를 나하고 뜻과 이상이 맞는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나이도 따질 필요가 없고 그 친구가 귀하다 천하다 그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조금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좀 전다든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빈천 따지지 말고 오직 뜻과 이상이 나하고 맞는 친구를 사귀라. 이 중요하죠. 자, 우리 친구들 내 지난 시간에 명심한다고 새길 명자 알려줬죠. 그죠? 이런 걸 꼭 명심해서 앞으로 친구를 사귈 때는 주식 형제,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준다 할 때 1000명 모이는 친구 다 소용없어요. 내가 급난 지붕, 내가 어렵고 험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나한테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라. 그 반대로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가 술 사주고 밥 사준다 할 때는 안 가도 돼요. 내가 그 밥 안 얻어먹어도 돼. 그렇지만은 친구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진심을 다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주식 형제를 친구가 되지 말고 금난지붕이 되세요. 자, 이해했죠?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양봉초등학교 6학년들이 꼭 어디 가서 나중에 금난지붕 이 머리에 새겨서 내 친구가
힘들고 험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진정한 친구 돼주겠다. 이런 사람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교우편 또 참 구절이 많습니다. 이 수십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아쉽지만은 명심보감에 있는 구절은 오늘 그 시간이 없으니까 요까지 정리를 하고